네, 박철순 대표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들이 어제여서 오늘도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인적 분할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지주사들 중에서 네. 하나가 정말 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어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단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또 지주사가 올라가다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주사 전반적인 종목들에게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난 이사회에서 일단은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존속회사로는 하나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 기업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존속기업이 한 75.6% 정도 비율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신설이 한 24.4% 정도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7월 1일 날 분할 기일이고 7월 24일 날 재상장 및 그다음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존속법인 그러니까 한화죠.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이 남게 되냐면 방산과 조선 그리고 뭐 해양과 그다음에 금융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 로보틱스, 하나 세미텍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존속하게 되는 하나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게 되는 거고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성장주 위주로 좀 구조가 재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립 경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각자 분야 이제 맡게 되는 분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력 계열사 밑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공격적으로 성장에 베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분할로 인해서 일단은 성장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역시나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 분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소멸되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로만도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언급을 좀 해줬거든요. 일단은 2025년도부터 2023년도 어떻게 보면 2023년도까지 해서 연평균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거의 뭐 1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12%까지 ROE를 끌어당기겠다라고 해서 일단 자기자본 대비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사업 구조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자사주가 조금 이번에 소각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시가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500원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라고 이 의지를 완벽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환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수준의 자기 주식 소각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뭐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존속법인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견조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설법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30% 이상까지 끌어당길 계획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별 분석만 좀 잘해서 일단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 없는 기업들이라면 역시나 당분간은 좀 주가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일했던 전례들을 좀 보면요. 일단 분할한 이후에 분할된 양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 전보다 그러니까 분할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또한 기대 요소니까요. 관련된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리스크만 없다면 하나그룹 내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설법인의 성장률을 지금 30%로 잡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갤러리아나 호텔, 아홈, 이 식품 쪽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또 궁금해지네요. 그 하나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 잘 가는 기업이 있고요. 네. 오늘 이연상한 기업도 있고 반면에 생명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빠지고 있더라고요.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뭐 전반적으로 그룹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대다수는 움직이지만 여기서도 결국은 기업별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이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쪽을 많이 하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명품관 이런 것들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명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사실 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호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호재가 더 붙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갤러리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가이즈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각을 통해서 사실 과거에 일단은 자본 가치 대비했을 때 거의 뭐 3배 이상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미 기대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이제 하나생명입니다. 지금 한 4%대 밀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하나생명 쪽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1조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작년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800억 원대,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8,6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3,800억 원, 4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었던 생명 분야였기 때문에 일단 역시 개별적으로 약간은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인 이 하나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특히나 지금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역시나 뭐 어떻게 보면 하나 갤러리아보다는 조금 상승률은 덜하지만 최근에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히려 하나 갤러리아가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존속법인이 남아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과 같은 기존 주도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존속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산이라던가 에너지, 조선 이쪽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하나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하나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충분히 좋습니다. 일단 뭐 지수사가 일단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각각 더 시가총액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 지금도 오늘 한 6%대 올라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 안에 남게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존속법인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이익 기반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잡지 못해서 좀 나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은 꼭 공략을 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속법인 내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종목별로 아까 하나생명처럼 조금은 매수하기가 조금 실적적인 면에서 부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하나비전은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이 사실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하나 세미텍이라는 TC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후발주자로 참여를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력 고객사가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계속 지난달 이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증설하면서 장비 반입이 지금 지나고 있는 2026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하나 세미텍의 매출이 다시 한번 수주 증가와 함께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 세미텍의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하나 비전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신규 매수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TC 본더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쪽도 개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세하공정으로 가기 시작하면 TC 본더도 계속 쓰긴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검증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이 하나 세미텍을 가지고 있는 하나 비전을 좀 더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뭐 다른 기업으로 어떻게 퍼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통과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주사 같은 경우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강화됐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소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주사 쪽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투자 유입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지주사가 사실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리고 알짜 뭐 이런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 담는 전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들 중에서도 성장성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매수는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주사가 다 가지를 않는다. 개별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어떠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지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주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몇 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지주사들 중에서는 네. 일단 금융 쪽도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 금융지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었고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의 급등으로 우상향이 나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이제 10월달 고점을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서 한국 금융지주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두산도 이제 지난 이제 11월 달에 고점 만든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단계거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지금 호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적으로 이제 비지 사업부에서는 이제 동박 적층판을 통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제 SK 실트론까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도 최근에 소멸됐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그렇게 부담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 11월 달 고점 부분이죠. 10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두산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으로 하나도 역시나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늘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워낙 지금 자회사 중에 90% 이상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하나 오션, 그다음에 하나 생명 이런 기업들을 존속법인으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분 비율로 봤을 때도 분할 비율로 봤을 때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하나도 역시나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효성중공업을 갖고 있는 효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성중공업이라는 알짜 기업을 갖고 있는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일부 비중을 넣었다가 만약에 전고점이죠. 한 117만 원 정도 선 돌파 시에는 좀 비중이 더 늘려도 된다. 왜 고점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돌파 전까지는 일부 비중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에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4종목 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두산, 한화 그리고 효성 관련돼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